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이제 비덴트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이제 121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12시 1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비덴트는 약 한 7%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제 비덴트에 대한 리뷰 영상을 이전부터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매일매일 변하는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물론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관점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요.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이제 뭘 하는 회사냐? 라고 일단은 한번 봐야 되겠죠. 사실 이 회사는 방송용 디지털 디스플레이, 방송용 이제 디스플레이의 개발 및 제조 판매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장비가 뭐 이렇게 있죠. 네, 이런 부분에 필요한 디스플레이의 개발 및 제조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이 종목은 이 기업의 본질적인 사업 모멘텀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이 계열 회사, 이 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빗썸 코리아와 빗썸 홀딩스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결정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빗썸 코리아라고 하는 데는 이제 빗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사죠. 그리고 그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빗썸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비덴트는 빗썸 코리아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빗썸 홀딩스의 지분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분에 대한 구조를 보시게 되면 빗썸 코리아에 대한 지분 10%, 10.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 빗썸 홀딩스의 지분 34.2%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시장에서 가상화폐 관련주, 즉 우리기술 투자나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와 같은 그런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와 흐름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면 이 비덴트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지면 비덴트의 주가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회사가 지난 11월 달에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였던 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왔었던 부분인데, 사실 이 종목이 그거 말고도 또 가지고 있었던 이슈가 뭐냐면 이 비덴트가 이제 빗썸에 대한 지분 매각을 과거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매각을 추진해 왔었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거론됐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중국의 후오비라고 하는 회사가 매각의 대상, 후오비예요. 후오비라고 하는 회사가 빗썸 매각의 당사자로 거론이 되기도 했었죠. 물론 아니었지만 뭐 지금도 이제 매각은 여전히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좀 부각이 됐던 회사가 NC소프트하고 넥슨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게임 회사들이 되겠죠. 그래서 NC는 절대 아니라고 부정을 했고요. 넥슨도 아니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근데 넥슨의 지주사인 NXC는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세모. 넥슨은 그럴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NXC 지주회사는 세모 표시를 했죠. 왜냐면 이제 다른 회사보다도 넥슨 그룹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김정주 회장이 코빗이라고 하는 이 비트코인 회사도 한 900억 원 정도를 주고 인수를 했었고요. 유럽의 비트스탬프라고 하는 회사도 지분 한 80% 정도인가요? 그거를 이제 한 5천억 가까이 4,500억이었나? 이 정도를 주고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덴트를 인수한다면 넥슨 쪽에서 인수할 가능성, 그러니까 NXC 쪽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당사자는 일단은 뭐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기는 했지만 가능성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어떤 업체보다도 NXC가 인수할 가능성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좋은 이야기가 하나 나왔죠. 뭐냐면 비덴트, 넥슨, 빗썸 M&A 자문사를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빗썸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자문사 하나를 선정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주가 상승의 하나의 모멘텀이 됐죠. 근데 이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건 찌라시죠. 이거는 또 이렇게 나왔는데 뭐라고 해요?
아니다. 회사 측에서. 그럼 또 주가 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시가 아닌 거예요. 확인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건 뭐 모르는 내용입니다만은 자문사 선정의 강세라고 나왔는데 넥슨이 저번에 넥슨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거 헷갈리는 것 같아요. 기자들도 NXC인지 넥슨인지 그냥 뭐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때 넥슨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넥슨이 빗썸의 인수합병 자문사를 선정했다라는 소식인 거죠.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뉴스 기사인 거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찌라시라고 봅니다. 공시가 아니라 찌라시인 거죠. 이게 나오면서 주가가 뛰었는데 만약에 넥슨이 아니다! 그럼 주가는 다시 또 내려가겠죠. 지난번처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이 매각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이제 비덴트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비덴트 입장에서는 이후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인수가 어떻게 보면은 기대가 현실이 되는 거니까 기대감이 현실로 바뀌는 거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승의 모멘텀, 상승의 동력이 더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 종목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비덴트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바닥권에 크게 멀리서 봤을 때는 좀 바닥권에 위치를 해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지금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비덴트의 지분 구조를 보면 총 발행 주식 수가 4,500만 주가 되고 최대 주주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제외한 유동 주식 수가 3,500만 주인데 이때 당시에 5천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는 건 뭔가 손바뀜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유통 주식수가 3,500만 주인데 5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이 종목에 대한 뭔가 손바뀜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종목을 뭐 좋게 보고 들어온 뭔가 이런 거래량이 있었던 부분이고 사실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4,300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요.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매출이 200억대, 300억대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뭔가 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도 자기 종목을 사는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매출액이 200억대, 300억대인 회사는 얘네들 아마 못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포는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외국인 없이도 주가는 잘 가고 투신들도 들어오긴 하지만 거의 단타성 매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투신도 수급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세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이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급등주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간다라고 이전부터 설명을 드리고 있죠. 바닥 대비 2배 이상 올린 다음에 옆으로 기다가 또 날아가는 케이스. 이때 중요한 거는 5일선과 11선이 깨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힘을 받을 수 있는데 5일선도 깨지고 11선에서 반등을 줘야 되는데 이것도 무너지면서 이제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던 상황이고요. 이게 아니면 보통은 2배 이상 올렸다가 쭉 뺀 다음에 하나의 큰 박스권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가 대부분인 거죠. 그랬을 때 비덴트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이고 위로 가면 한 1,500원 정도의 기술적인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아래로는 한 7,800원 내지 8,000원 정도의 하나의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이제 박스권인데 오늘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선을 하나 또 그어드렸죠. 이 종목에 크게 보면 이제 박스권인데 이 종목에 이렇게 쭉 그어보면 이런 이제 추세선이 가능하다. 이 박스권 안에서 저점이 계속해서 높여지고 있는 이런 상승 삼각형의 패턴의 모습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상승 삼각형 패턴으로 갈지 박스권의 흐름 속에서 흐름을 가져갈지는 저도 모른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 박스권 하단이자 요 자리는 반등의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1,500원 정도까지 정확히는 막 1,400원이죠. 한 17% 정도 장중에 뛰면서 박스권 상단을 터치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상승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대응이 들어가야 되겠죠. 공시가 아니라 뉴스 기사니까 대응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오늘 상승이 나오면서 이 윗꼬리를 달았는데 과연 이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풀어봐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봉을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분봉을 들어가서 보면 이제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1,500원이니까 아무래도 여기 오면서 좀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죠. 근데 이 종목의 오늘 이제 수급의 형태를 보면 이 종목이 오늘 올라가면서 17% 정도로 올려줬고 현재는 6% 정도의 상승으로 상승폭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오늘의 상승은 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해주는 거래량이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즉 좋은 거래량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좋은 상승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상승폭은 떨어지지만 이 위에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좋은 거래량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덴트에서 오늘 상승하면서 보시면 거래량이 매수의 거래량이 빠바바박 터졌잖아요. 매수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빠바바바박 터졌죠. 근데 주가가 하락하고 횡보하고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이전에 터졌던 거래량의 뭐 반도 안 되는 거래량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종목을 누군가는 위로 올리면서 위에 이 물려있는 사람 털어라 받아줄게 이런 식의 매물 소화의 오늘 거래량이었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 매물 소화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폭은 줄어도 이 거래량 자체와 오늘의 상승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의미로서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 거래량이 있다고 해서 뭐 곧바로 갈 수도 있겠죠. 예, 뭐 곧바로 그거야 뭐 세력 마음이고 곧바로 막 이제 쭉쭉쭉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가다가 또 쉬어갈 수도 있겠죠. 그거야 뭐 저기 뭡니까 세력들의 마음이겠죠. 결국에 이제 대응의 영역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오늘은 한 발 뒤로 떨어져서 봐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요. 한 발 뒤로 떨어져서 봐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 이 종목이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 저점을 올려가는 형태라고 한다면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 이 자리가 하나의 또다시 매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근데 오늘 가격과 이 자리의 이격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은 대응의 영역이다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혹시라도 주가가 밀어내면서 또 흔들어 댄다면 이런 자리가 하나의 매수 포지션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이 상승은 이 위에 물려있는 매물을 소화해주는 거래량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이게 그냥 계속 슈팅이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눌러준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밑에 하단 자리에서 반등 자리가 있고 또 매수 자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상승폭이 줄기는 하지만 오히려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이 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해주는 거래량이었지 뭐 팔고 나가는 거래량은 아니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또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또 저점 찍으면 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에너지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형태는 이거에 좀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상승 삼각형 패턴에 좀 가까워지는 것 같고 이렇게 좀 힘을 모아가면서 뭐 빗썸에 대한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됐을 때 뭔가 상단을 좀 돌파하거나 만약에 무산이 된다면 뭐 쉬어가거나 좀 떨어지겠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면은 상승 삼각형 패턴 이후에 힘을 모아서 매각 이슈 속에 박스권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이 추후에 다시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비덴트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다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침 7시 44분부터 댓글 리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시황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과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오게 되는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